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내각 총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총리기까지도 한 모양이에요. 예, 전 상당히 좀 어리둥절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추미애 대표가 법관 출신이고 법률을 다뤘던 분인데 어떤 이게 법의 기초거든요. 자기가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있죠. 이제 대통령이 위임은 알지만 이제 그 헌법에 직무진행되고 자기가 그 권한을 맡으면은 그 사람 밑에, 그러니까 총리 밑에, 예, 총리 밑에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밑에 인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. 그 총리 자체를 바꾸는 거는 그런 권한에 정지되고 그걸 위임받은 사람의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. 그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뭐 복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권한 범위 내에 게 있고 권한 범위 밖에 게 있는데 그리고 총리는 있죠. 말하자면 지금 임시 관리인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임시 관리인이 현상을 갖다 유지하는 일을 하는 거지 현상을 변경하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법의 원칙이고 안 그러면 바로 그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실시해가지고 바로 해야죠. 미국까지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 되는 식으로 이런 체제가 아니고 권한 대행을 시켜줄 때는 그 권한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. 내재적인 제한이.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죠. 아니, 내각이 그런 불신 받아 총 사퇴하면 그 국정은 누가 그러면은 국정은 누가 운영하라는 거예요? 저는 지금 추미애 대표가 계속 지금 저는 저기 영수회담하고 이러는 부분은 저 추미애 대표가 그래도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 내각 총불신임 포함되어 있다란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아니 저건 국정 운영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각 총사퇴는 대통령 보고 사퇴하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. 그건 아닌데. 다르지 않습니다. 사실상 대통령 보고 아니 그걸 아무리 변호를 해도 일단 탄핵이 되고 내각 총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와 장관들 다 물러나라는 거죠. 아니 야권의 주장은 탄핵 가결과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그러니까 대통령 즉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사실상 대통령 즉시 퇴진하고 내각 총사퇴는 좀 다르죠. 사실상 추미애 대표도 대통령의 진퇴를 내각 총사퇴면 내각 전체 수반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국민 추천 총리는요? 추미애 대표의 의사는요. 황교안 총리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. 국민 추천 총리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, 이 얘기가.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총리가 헌법상에 대통령의 권리대가 유구될 시에는 직무 대행이 아니고 권한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권한 대행이 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한 법리적으로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표면적인 권한 대행이지만은 직무 대행의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. 직무 대행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 총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애당초 이야기했을 때 책임 총리다 이런 얘기도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왜 즉각 퇴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. 어떻게 간단하냐 그러면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이 탄핵 정국에 대한 부분에 불씨가 꺼뜨리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집니다. 왜냐 그러면 다른 아젠다가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.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물론 부결되면 다른 형태로 또 흘러갈 수 있겠지만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탄핵 정국이 사그러들고 다른 아젠다가 들어온다는 거죠. 그렇죠. 이런 아젠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유불을 따지게 되면은 민주당 즉 문재인 대표가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. 여기에 대해서 아젠다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비합법성 그러니까 부도덕성 이 부분을 계속해서 소위 말하자면 축구로 치면 드리블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아젠다를 안 꺼뜨리는 건 중요한데 지금 추미애 대표에게는 진짜 초헌법적이고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게 문제다. 그래서 다분히 이 부분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게임으로 치면은 지금 야당이 이긴 게임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게임에서 야당이 이긴 게임인데 야당이 소위 수권 능력을 보이려 그러면은 이 내각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통합해서 정말 그 당정청이
같이 어우러지면서 민생이라든가 경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. 아니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? 3차 담화에서 국회가 결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맞아요. 했으니까 예. 3분의 2 이상의 200명이 결정했습니다.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근데 그게 대통령이 이제 파면하라고. 탄핵하고 그렇다면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잖아요.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물론 어차피 그렇죠. 사퇴는 네.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그럼요.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제가 볼 때는 진퇴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근데 시점이 이제- 아닌가. 그것을 아니 강조하기 근데 위한 야당의 추미애 선언이라는 생각이 대표가 듭니다.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지금 국회 추천 총리를 갖다가 놓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때- 거기에 지금 뒤늦게 이게 황교안 예. 총리가 할 때 그 유불리를 아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. 그렇죠. 이게 그 처음에 만일 국회에서 그 저게 총리를 추천해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- 받아들여지고 박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은 이런 이야기 안 나와도 되죠.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총리부터 바꾸고 탄핵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측이 거부했고 국민의당이 결국 거기에 쫓아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차피 탄핵 여부는 내일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지금 청와대의 표정은 어떨까요? 화면 함께 보시죠. 탄핵을 하루 앞둔 청와대의 표정 담담할까요? 아마 어떻게 이미 대통령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. 원래 있었던 4차 담화를 취소하고 그것을 여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와의 그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탄핵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변호 인력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청와대는 사실상 비박과 친박이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서 사실상 가결되었다라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가결될 걸 대비하지. 가결 안 되면 아무 그거 없지 않습니까? 그냥 준비할 가면 것도 된다 없죠. 이거죠? 저는 오히려 지금 담담하지 않은 거는 아마 이정현 대표로 강성 친박들이 지금 제일 마음이 초조하지 않을까. 청와대는 오히려 있죠. 담담할 것 같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나요? 저 기억이 안 나서 옛날에. 저도 뭐 그 기억은 없습니다만 가결이 됐다고 볼 경우에 헌재 재판소 심판을 담담히 기다리겠다. 이제는 원론적인 워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.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예, 예. 탄핵이 돼가 권한 정지되면 있죠. 예. 그럼 뭐 또다시 무슨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있죠. 노무현 좀 이상하지 대통령- 않습니까? 아, 일반인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지 할 수 않습니까? 있는데. 노무현 대통령이- 대통령은 그 가결되었을 때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요. 네. 그것이 헌재에서 그 부결되었을 때, 기각되었을 때, 예, 그때 인용이 입장을 안 됐을 발표해서 때. 예, 있었습니다. 아니 대통령이 이제 가결된 거에 대해서 이제 헌재 가서 제가 저는 뭐 사심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진짜 즉각 사퇴하라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. 근데 오늘 새누리당 이해운 의원이 아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. 탄핵을 찬성하는 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전화가 있었다는 의혹을 공개를 했습니다. 뭐 실제로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?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의원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. 특히 지난번에 왜 기억나시겠지만 그 선거법으로 기소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질 텐데 이것이 공론화되면 오히려 이것에 굴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해운 의원이 예방주사 차원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제 의원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. 예. 공론화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궁극적으로 저는 좀 원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실 촛불 집회가 정말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거든요. 그러나 이 강물을 물길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물길을 멈추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결국 물길을 바꾸지 못했는 부분이거든요. 우리가 지금 비주류와 뭐 친박과 비박에 대한 찬반 유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지만은 이거는 민심이거든요. 민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무리 권력에 한계가 있고 권력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신경 쓴다 하더라도 민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죠.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자기 생각이 정치 들고요.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자, 내일 이제 오후 3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.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